이번 시간은 우리 2025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이제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문제를 풀 때마다 확인하고 나서 문제를 맞게 풀었는지 확인하고 나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계산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계산 작업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표 1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큰 표가 있고요. 그리고 표 2번이 이곳에 있고, 표 3번이다, 표 4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표들로 전부 다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각각의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 그랬어요. 표 1에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A팀이 있고 B팀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A팀의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B팀의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네요. 그때 각 회차별로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1회차다, 2회차다, 3회차다, 4회차다, 5회차다 라고 A팀에 이제 점수들이 있고, 그리고 B팀의 점수는 지금 이곳에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하고 이곳에 이제 점수가 있어요. 이 점수들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 I5번부터 I12번 그 영역에다가 승률을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승률을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승률을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지금 여기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A팀이 2번, B팀이 이제 3번 이겼대요. 그때 2대 3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이제 1회차 그 점수를 보면 1회차 A팀은 이제 27이고요. B팀은 이제 29예요. 그러면 B팀이 이제 이긴 거죠. 그리고 2회차의 그 점수를 보니까 29대 16이에요. 그러면 29가 더 높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2회차에서는 A팀이 이겼죠. 그리고 3회차의 점수를 보니까 27점 대 우리 18점이요. 그러면 당연히 27점 얘가 더 높으니까 3회차는 이제 A팀이 이겼죠. 그리고 4회차를 보니까 이제 21점 대 24점이래요. 그러면 4회차는 이제 B팀이 이겼다고요. 그리고 5회차의 그 점수를 보니까 18점 대 24점이요. 그러면 B팀이 또 이겼죠. 이렇게 해서 우리 A팀이 2번 이기고 B팀이 이제 3번 이겼으니까 그때 지금 우리 표시 예처럼 2대 3 이런 형태로 이제 승률이 계산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주냐? 우리 이제 A팀의 1회부터 5회까지 이 점수랑 B팀의 1회부터 5회까지 이 점수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 되는데, A팀이 몇 번 이겼는지 그걸 이제 구할 때는 A팀의 점수가 클 때마다 우리가 개수를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B팀이 이제 몇 번 이겼는지 그걸 이제 구할 때는 A팀의 이 점수들과 B팀의 점수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때 B팀의 점수가 클 때마다 일씩 증가를 시켜서 그 개수를 이제 구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컨캣이라는 함수, sum하고 if라는 그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 그랬죠. 그때 A팀이 몇 번 이겼는지 B팀이 몇 번 이겼는지 그 개수를 이제 구할 때 sum하고 if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sum이라고 써주고 if 써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할 때마다 일씩 내보내서 그것들의 이제 sum 합을 이제 구해줘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조건을 쓸 때 우리 이제 A팀의 점수가 있죠. A팀의 이제 점수랑 우리 B팀의 점수가 있을 때 A팀의 점수가 클 때마다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A팀이 몇 번 이겼는지 그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B팀의 이제 그 개수도 구해줘야죠. 그 개수를 구할 때는 B팀의 점수가 클 때마다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이 A팀이 이제 몇 번 이겼는지 그게 이제 구해질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B팀이 이제 몇 번 이겼는지 그 이제 횟수, 그 개수가 이제 구해진다고요. 그거를 서로 이제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해 주면 되는데, 그때 이런 값들을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을 시킬 때 우리가 concat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concat 이라는 함수 형식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concat 이라는 요 함수는 내가 앞에다가 이제 텍스트 1을 쓰고 그 뒤에다가 텍스트 2를 쓰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텍스트 3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내가 입력을 해주면 내가 쓴 여러 개의 이런 값들을 하나로 이제 합쳐서 하나의 텍스트로 이제 연결해서 표시를 해주는 게 우리 concat 이라는 그 함수요. 그러면 일단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sum이라고 쓰고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쓸 건데 그때 A팀이 몇 번 이겼는지 그 개수부터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A팀의 점수 쭉 범위 잡아주고요. 그리고 A팀이 몇 번 이겼는지 그 개수를 구할 거니까 A팀인 점수가 크냐?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B팀의 점수를 이렇게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할 때마다 1을 내보내달라. 1을 내보내서 그것들을 이제 sum,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합을 구해달라. 그거죠.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할 때마다 이제 1이라는 그 값이 나올 거고 그 값들의 sum, 합을 이제 구해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개수, 그게 이제 구해질 거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A팀이 이제 2번 이겼었다. 그렇게 이제 나왔다고요. 그러면 요 식은 그대로 복사만 할게요. 복사해놓고 그리고 요 부등호만 이제 B팀 걸로 바꿔주면 B팀이 이제 몇 번 이겼었는지 그 개수가 이제 구해진다고요. 해서 부등호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꿔서 B팀의 점수가 클 때마다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또 땅 하고 누르면 B팀은 이제 3번 이겼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값들을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때 concat 요 이제 함수를 쓸 거라고요. 그러면 맨 앞에 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concat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A팀이 몇 번 이겼었는지 그 식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A팀이 몇 번 이겼는지 그걸 먼저 출력하고 나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콜론을 이제 찍어줘야죠. 해서 콜론을 우리가 문자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콜론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팀이 몇 번 이겼었는지 그 이제 개수를 이제 여기다가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2대3 그렇게 이제 표시 얘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승률을 계산해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우리 이제 sumif 여기서 A팀의 점수가 클 때마다 1이라는 값을 내보내주고 그 1의 sum, 합을 구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를 이제 구해준 거죠. A팀이 몇 번 이겼나 그 개수를 구해준 거고 지금 요 뒤에 있는 sum이라는 요 함수에서는 B팀의 점수가 클 때마다 1이라는 그 값을 내보내주고 그 값들의 sum, 합을 구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B팀이 몇 번 이겼었는지 그 개수를 이제 구해줬다고요. 그러면 concat이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텍스트 1번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텍스트 2번 그리고 얘가 이제 텍스트 3번이요. 해서 이 세 가지 값을 연결시켜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concat이라는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 이제 채우기 하자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 좀 보자고요. 요 데이터요. 요 데이터 보니까 이제 4대 1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1회차의 그 점수를 보니까 24점 대 15요. 그러면 당연히 24가 크니까 A팀이 이겼죠. 그 다음에 2회차 점수를 보니까 29 대 17이래요. 그러면 또 A팀이 또 이겼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회차의 그 점수를 보니까 24점 대 18이래요. 그러면 또 3회차도 우리 이제 A팀이 이겼다고요. 그 다음에 4회차의 그 점수를 보니까 26 대 28이래요. 그러면 28점이 더 크니까 여기서는 4회차 때는 우리 B팀이 이긴 거죠. 그리고 5회차의 그 점수를 보니까 23점 대 19점이래요. 그러면 A팀이 이긴 거죠. 해서 A팀이 총 4번 이기고 B팀이 1번 이겼습니다. 해서 4대 1하고 이렇게 이제 승률이 계산이 돼서 표시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그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식을 우리가 조금 변형시켜서 지금 여기서 우리 맨 뒤에 여기 if에서 1만 썼죠. 1만 썼는데 그 뒤에다가 0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식에도 1만 썼는데 여기서 이제 0하고 이렇게 이제 써도 돼요. 지금 우리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그리고 얘도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얘가 이제 조건이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우리가 SUMIF라는 그 함수 배열 수식으로 SUMIF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수, 횟수 그런 것들을 구할 때 우리가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을 내보내라. 1을 내보내서 그것들의 SUM, 합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때 이 뒤에 이 조건을 만족을 못했을 때 0을 내보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래 썼던 그 식대로 보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을 내보내라고 했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해요. 만족하면 이제 1이 나올 거고 만족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수를 비교했더니 그 두 번째 점수도 이 조건에 만족해요. 그럼 또 1이라고 내보내지겠죠. 근데 세 번째 데이터를 보니까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데이터 값을 비교했더니 그 네 번째 값도 아무것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럼 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데이터를 비교했더니 이 조건에 만족해요. 그러면 그때 1이라고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에서 이 조건에 만족 못하면 아무것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해서 이 값들의 이제 합을 구해라. 그러면 숫자 값이 1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밖에 없으니까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식처럼 만약에 내가 if를 이렇게 해서 거짓일 때 이제 0을 내보내달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썼다면 그때 조건에 이제 만족할 때는 1이라는 이런 값들이 이렇게 나올 거고 조건에 이제 만족을 못했을 때는 이제 0이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때 이 값들의 합을 구해도 어차피 똑같이 3하고 그렇게 이제 개수가 구해진다고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0을 써도 결과값은 똑같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풀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SUMIF를 쓸 때 뭐 0을 써라, 0을 쓰지 마라 그런 지상이 없잖아요. 우리는 문제에 주어진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문제 조건에 맞게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특정 함수에서 뭐 옵션 같은 것들을 만약에 쓸 때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문제를 풀고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왔나 안 나왔나 그거 이제 확인해 보세요. 확인했더니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정답으로 인정돼요. 근데 내가 특정 옵션을 썼는데 정답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옵션을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요. 그러면 옵션을 이제 바꿔서 이제 정답이 정확하게 나오게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커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함수, 문제에 주어진 그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에 써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만족하도록 우리가 식을 써서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오면 무조건 정답 처리됩니다. 그때 옵션을 어떻게 썼냐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을 포함을 시켰냐 안 시켰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1번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는데 여기서 우리 이제 A팀의 선수명과 그랬어요. 우리 이제 A팀의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고 이곳에 선수명들이 우리 이제 B열의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선수명이랑 평균이 지금 우리 H열에 쭉 들어있어요. 이 평균들을 이용해서 우리 이제 표 2번에 S의 5번부터 S8번 그 영역에다가 선수명별로 총평균 그걸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우리 이제 A팀의 선수명은 지금 이곳에 들어있고 이 각각의 사람들마다 평균값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때 지금 우리 표 2번에 보니까 그때 이상철이라는 그 사람의 총평균이 얼마인지, 그리고 조찬진이라는 그 사람의 총평균이 얼마인지, 그리고 박신호다, 최노철이다, 이 사람들의 각각 이제 총평균 값이 얼마인지 그걸 이제 구하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제 총평균 값을 구할 때는 일단 요 이름만 이제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데이터들 중에서 이상철이라는 그 사람의 그 평균 값을 찾아서 그 값들의 이제 평균 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름만 똑같은 걸 찾아주면 되니까 우리는 평균을 이제 구할 때 우리 조건이 이제 하나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할 때 지금 우리 함수를 보니까 에버리지가 있고 if가 있죠.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 수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AVER, AGE 요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우리 if 열어주고, 지금 조건이 하나 나왔으니까 조건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뒤에다 이제 조건 쓰고 어떤 범위에 들어있는 그 값들의 평균 값을 구할 건지 그 계산할 그 범위요, 계산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그 범위를 이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if 가로 닫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에버리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각각 선수별로 우리 이제 평균 값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요. 여기다 이제 AVER, AGE 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쓸 건데, 조건은 A팀의 이제 선수명들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 이 데이터 범위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아까 바로 앞에 있던 우리 이제 이상철 그 사람의 이름이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 사람의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는 뭐의 평균 값을 구할 거예요? 이 값들의 평균 값을 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이제 계산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데, 이 데이터들의 이제 평균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요.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 에버리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23.1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균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됐죠. 그때 우리 이제 여기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총평균, 지금 우리가 평균 값을 구했잖아요. 이 총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이제 내림을 이제 하래요. 내림을 해서 소수야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림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이 식을 우리 라운드 다운으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이 식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라운드 다운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라운드 다운 써주고 우리 에버리지로 구한 그 평균 값이 있다. 그 평균 값을 우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고 지금처럼 자릿수를 이렇게 이제 1로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구해놓고 첫 번째 지상처럼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내림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지금 우리가 체육엔들에서 마지막 사람까지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식 쓴 곳에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선수명을 이제 비교할 때 A팀의 선수명은 이 범위에서만 비교를 해줘야 돼요.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도 이 범위에서만 평균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을 땅땅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R5번 요 셀 요거 이제 찍은 거 있죠. 요것도 잠깐 보자고요. 자, 일단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를게요. R5번 찍은 게 지금 요 칸이에요. 지금 내가 첫 번째 이 칸을 이제 계산할 때는 선수명이 이상철인 그 사람들의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조찬진 이 사람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박신호 이 사람의 평균값을 이제 구해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칸을 이제 계산할 때는 최노철 이 사람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줄 거죠.
해서 내가 채우기 핸들을 할 때마다 이런 이름들은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그러면 요 R5번 요 셀은 그냥 변하게 놔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놓고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평균값들이 이렇게 쭉 계산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이요. 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표시에 얘 보니까 이상철이라는 그 선수가 2번 경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두 경기의 평균값이 지금처럼 얘랑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이 두 가지 값의 평균값이 23.1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 이 선수가 2번 경기를 했으니까 2회의 평균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평균값 앞에다가 얘네들도 똑같이 이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몇 번 경기를 했냐? 그 횟수도 이제 앞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2번 경기를 했으니까 2회 하고 나온 거고 만약에 한 번 경기를 했다면 1회 경기 그렇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3번 경기를 했다. 그러면 3회의 평균은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범위에서 이상철 그 사람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그리고 조찬진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이곳에서 몇 번 나오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썼던 그 식 있죠? 요건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컨트롤 X 잘라내기 해 놓고 이제 개수 한번 구해 보자고요. 개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count if를 써주면 되는데 count if는 그냥 우리 count if하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지금 선수명을 지금 여기 아래 5번 셀에서 가지고 있죠. 해서 아래 5번 셀에 있는 이 이름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count if로 개수를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이상철 이 사람의 이름은 지금 이 범위에서 2번 나온대요. 이상철이 지금 여기 있고 이렇게 이제 2개밖에 없죠. 만약에 이 사람의 이름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조찬진인데 얘를 내가 이상철로 바꿔볼게요. 이상철로 이렇게 이제 바꿔보니까 3번 나왔다. 그렇게 해서 3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원래대로 다시 이제 조찬진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이제 표시 예로 봤을 때 2회 이 값 이제 구해줬죠. 그리고 평균값도 아까 계산을 해줬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그 값과 우리 평균값 그 사이에다가 이 글씨가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M% 연산자 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요 글씨를 우리가 좀 이따가 그대로 써야 되는데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있어요. 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count if 쓴 거 그 뒤에 찾아가서 M% 열어주고요. 한 칸 띄고 쌍따옴표 묶어서 여기다가 회의 한 칸 띄고 평균 한 칸 띄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여기까지 한 거를 그대로 표시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평균값 아까 구했던 그 식 있죠.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2회의 평균은 23.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우리가 채우기엔들을 이제 쭉쭉쭉 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 평균값 구한 거는 채우기엔들 했을 때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그때 우리 이제 count if 얘를 이제 새로 썼죠. 그러면 내가 이 count if에서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를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그 조건 범위는 지금 이만큼의 범위였어요. 내가 첫 번째 사람이 몇 번 이제 출전했는지 그 횟수를 구할 때도 무조건 이 범위에서 구해줘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의 그 출전 횟수 몇 번 이제 경기에 나왔는지 그걸 이제 구해줄 때도 지금 이 범위에서 구해줘야 된다고요. 세 번째 사람 거를 하든 네 번째 사람 거를 하든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count if 쓴 거 요 앞에 식에다가 우리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count if에서 우리 조건으로 쓴 게 R5번 요 셀이죠.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조찬진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세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할 때는 박신호 얘로 이제 바뀌어야 되고, 네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할 때는 최노철 이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아래 5번 셀은 계속해서 변해야 되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표시의 얘와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때 요 중간중간에 띄어쓰기, 띄어쓰기, 띄어쓰기 한 것까지 똑같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쓴 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 이 첫 번째 사람이 몇 번 이제 출전했는지 그걸 이제 구하기 위해서 A팀에서 우리 이제 선수명이 있었죠. 그 범위에서 아래 5번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을 찾아서 그거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몇 회 출전했는지 그걸 이제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if 얘를 이용했죠. 얘를 이용해서 이 선수명들 중에서 얘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 이곳에 이제 평균값들 그걸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버리지 if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고, 그때 이제 평균값을 구했을 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이제 내림에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에버리지 쓴 거 요만큼의 식을 우리 이제 라운드 다운으로 묶어서 자릿수를 1로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횟수 몇 번 이제 출전했는지 그 횟수를 구해주고, 그거 뒤에 이어서 요 글씨 요 쌍따옴표 안에 거를 그대로 출력해라. 그리고 이어서 이 뒤에서 나온 그 값을 이제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2번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에 그랬어요.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1회전 순위가 있대요. 1회전 순위가 지금 우리 B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쭉 들어있어요. 이 데이터랑 우리 이제 표 4번을 이용하래요. 표 4번에 보니까 순위가 앞에 쭉 써져 있고 포인트다, 배점이다, 상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그래서 1회전 순위랑 우리 이 표 4번 얘를 이용해서 F의 16번부터 시작해서 H 23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러면 F의 16번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H의 우리 23번이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 영역이죠. 이만큼 영역에다가 1회전 그 순위에 따라서 1회전의 포인트, 1회전의 배점, 1회전의 상금 그걸 이제 계산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표 3번을 이제 계산할 건데 표 4번 이렇게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이제 참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그 함수가 우리 VLOOKUP이라는 그 함수가 있고 우리 HLOOKUP이라는 그 함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 HLOOKUP은 행 참조할 때 쓰는 그 함수고요. VLOOKUP은 우리 열 참조할 때 쓰는 그 함수요. 이 HLOOKUP과 VLOOKUP은 생김새가 아주 유사해요. 맨 앞에다가 우리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얘는 이제 열 참조하는 그 함수기 때문에 열 번호 써주고 맨 뒤에 옵션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얘랑 이제 생김새가 아주 유사한 게 우리 이제 VLOOKUP이죠. VLOOKUP은 얘랑 이제 똑같은데 얘는 이제 행 참조하는 거라 여기다 이제 행 번호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아요.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건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우리 false라는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요. 만약에 내가 옵션으로 false 얘를 이제 쓰게 되면 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그 옵션이에요. 내가 옵션으로 만약에 false를 썼어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값을 찾아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범위에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과 똑같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이 만약에 없어요. 없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 NA 오류가 발생해요.
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는 NA 오류가 발생하더라. 요거까지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옵션으로 false를 이제 써서 함수식을 쭉 썼는데 NA 오류가 막 발생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데이터가 없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근사값으로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입니다. 내가 여기다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을 써도 내가 지정한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맨 처음에 일단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나 없나 그걸 먼저 검사를 해요. 그걸 검사하고 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줄 거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는 찾을 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근사값으로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이 true라는 이 옵션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1회전 포인트 요거 이제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vlookup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찾을 값으로 지금 이 첫 번째 칸에 1회전 순위요. 이 순위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1회전의 포인트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범위를 이만큼을 설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포인트는 우리 두 번째 열에 들어있죠. 내가 범위를 이만큼 이제 지정했을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열에 순위가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포인트가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이제 배점이 네 번째 열에 이제 상금이 들어있다고요. 지금 우리 요 칸에서는 전부 다 포인트를 이제 구하는 거니까 포인트가 지금 2열에 들어있다고요. 2열에 들어있으니까 그 뒤에다가 열번호를 2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옵션을 지정할 건데 그때 옵션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써야 되는지 그걸 이제 따져봐야 돼요. 지금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 그 순위는 1등부터 시작해서 8위까지 이렇게 이제 쭉 숫자 값으로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1회전의 순위를 찾을 거죠. 그때 1이라는 그 값이 똑같이 여기 있죠. 6도 있고요. 2도 있고 4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고 5도 있고 3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그냥 근사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제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1등일 때 10점. 포인트가 이제 10점이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하려면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요 1등이 이 범위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6등으로 계산해야 되고요.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2등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요 앞에다가 쓴 B의 16번 셀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는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순위를 찾을 때 우리는 무조건 이 범위를 참조해서 찾아줘야 돼요. 해서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지금 이 범위는 우리가 이제 F4번을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10점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우리 6등일 때 5점이래요. 6등일 때 5점이 맞죠? 그리고 2등일 때는 이제 9점이래요. 2등일 때 9점이 맞죠? 그리고 4등일 때는 7점이래요. 4등일 때 7점이 맞죠? 그리고 7등일 때는 4점이래요. 7등일 때 4점이 맞죠? 그리고 8등일 때는 3점이래요. 8등일 때 3점이 맞고요. 5등일 때 6점이래요. 5등일 때 6점이 맞죠? 그리고 3등일 때는 8점이래요. 3등일 때 8점이 맞죠? 이렇게 해서 결값을 정상적으로 다 구한 걸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가 vlookup 함수에서 지금은 제가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뒤에다가 만약에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옵션을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렀어요. 그랬더니 10 하고 나왔고 그 밑에는 똑같이 5, 그 밑에는 9, 그 밑에는 7, 그 밑에는 4, 그 밑에는 이제 3, 그 밑에는 이제 6, 그 밑에는 이제 우리 8하고 그렇게 똑같이 나온다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옵션으로 true를 쓰든 false를 쓰든 결값이 정확하게 다 일치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true를 써도 되고 false를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돼요. 내가 뭘 쓰든 결값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둘 다 정답으로 다 인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false라는 이 옵션은 그냥 생략하고 쓸게요. 왜? 식이 너무 길어지니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true 그 옵션 그냥 생략하고 쓸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여기서 B의 16번이 내가 1회전의 순위, 첫 번째 데이터의 이 1회전의 순위고 이 순위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이 범위에 찾아라. 이 범위에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포인트 점수 얘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1회전 포인트는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러면 이제 1회전의 배점을 이제 구해야 돼요. 1회전의 배점을 구할 때는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범위로 이만큼을 사용했다면 그때 첫 번째 열에 순위가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포인트가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배점이 들어있죠. 그리고 네 번째 열에 이제 상금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곳에다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배점이니까 배점 얘를 가지고 오려면 우리 열 번호를 3을 써줘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방금 포인트를 구할 때는 여기 열 번호를 2를 썼죠.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요 뒤에다가 이제 붙여넣게 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열 번호만 3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채우기엔드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배점을 다 가지고 왔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칸 1회전에 이제 상금을 구할 때는 내가 V룩업에서 이만큼의 참조 범위를 잡았을 때 상금이라는 건 이제 네 번째 열에 들어있죠. 네 번째 열에 들어있으니까 아까 썼던 그 식을 그대로 붙여넣게 해주고 여기 열 번호만 이제 4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200만원 하고 이렇게 나왔고 지금처럼 상금도 정상적으로 다 가지고 왔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당연히 틀린 걸로 채점이 되겠죠. 왜?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주어진 함수를 봤을 때 라이트도 있고 렌도 있고 매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제가 V룩업 요 함수만 사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당연히 틀린 걸로 채점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런 함수들을 주어졌으면 이런 함수들을 반드시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배점을 이제 구할 때 그때 이제 썼던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고 상금을 구할 때 그때 이제 썼던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때 이 식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앞에 찾는 값 그리고 참조하고자 하는 그 범위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만 바뀐다? 열 번호만 바뀌더라. 그러면 우리가 라이트다, 렌이다, 매치다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이 열 번호가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곳의 데이터 범위를 요만큼을 잡았을 때 포인트를 가져갈 때는 이제 2열에 있는 것 갖다 달라. 배점을 가져갈 때는 3열에 있는 것 갖다 달라. 그리고 상금을 가져갈 때는 이제 4열에 있는 것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열 번호를 2다, 3이다, 4다 이렇게만 바꿔줬다고요. 그러면 이 열 번호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제목 좀 보세요. 제목을 보니까 1회전 포인트다, 1회전 배점이다, 1회전 상금이다 그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서 요 세 글자, 요 두 글자를 이제 꺼내와요. 꺼내오고 나서 그 값이 지금 요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포인트라는 요 세 글자는 지금 내가 범위를 요만큼을 설정했을 때 두 번째 위치에 있다 2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배점이랑 똑같은 그 글자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라. 그러면 똑같이 이제 3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상금을 이제 찾아라. 그러면 내가 범위를 요만큼을 지정했으니까 상금을 이제 네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구해 줄 거라고요. 그러면 포인트다, 배점이다, 상금이다 이런 글자 앞에 보면 1회전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1회전하고 한 칸 띈 것도 있죠.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지정을 해서 글자의 개수를 렌이라는 요 함수로 구하는 거예요. 렌이라는 그 함수로 구하게 되면 이 전체 글자 수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요 네 글자 빼고 나머지 글자만 가지고 오면 돼요. 지금 내가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서 글자 수를 세고 거기서 요 앞에 네 글자를 빼고 나머지 글자 갖다 달라. 그리고 이 칸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앞에서 네 글자를 빼고 뒤에 있는 이 두 글자만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여기서 썼던 V룩업 있죠? 요건 제가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렌이라는 그 함수가 글자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렌이라고 써주고 이 제목이 들어있는 요 셀을 이렇게 이제 찍을게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우리 7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얘가 1이 첫 번째 글자, 회가 두 번째 글자, 전이 이제 세 번째, 요 공백이 네 번째, 그리고 포가 이제 다섯 번째, 인이 여섯 번째, 그리고 트가 이제 일곱 번째 위치니까 총 글자의 개수는 일곱 글자다. 그렇게 나오죠. 그때 내가 가져가고자 하는 이런 포인트, 배점, 상금 이런 글자 앞에는 무조건 네 글자씩 네 글자씩 네 글자씩 더 들어 있으니까 내가 렌으로 구한 거 거기서 이제 빼기 4를 해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빼기 4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3이 나올 거고요. 그 옆으로 이제 채우기를 이렇게 이제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3이라고 나온 게 내가 세 글자를 가져가야 된다. 2라고 나온 게 두 글자를, 2라고 나온 게 두 글자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 라이트라는 그 함수가 있으니까 이 개수만큼 오른쪽에서 이 개수만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라이트 함수 그거 한번 써볼게요. 라이트라고 쓰고 내가 지금 데이터를 지금 여기 이제 가지고 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목에서 이 개수만큼 오른쪽에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써주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포인트 요 세 글자를 꺼내 왔다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 데이터에서 두 글자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이렇게 두 글자를 가지고 와서 이 제목들을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렌하고 라이트라는 그 함수로 이 제목들을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한 이 포인트라는 글씨가 이 위치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어? 그걸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배점이 지금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상금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찾아서 우리가 그거를 열 번호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매치라는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를 쓸 때 매치하고 이렇게 써주고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맨 뒤에 이제 옵션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반환해 준다고요. 그때 맨 뒤에 보면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이 옵션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 옵션은 내가 지정한 이 범위의 그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이 찾을 값을 어떻게 찾을 건지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게 우리 옵션이요. 여기 이제 매치 함수에 쓸 수 있는 옵션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지정한 이 범위 있죠? 이 범위의 그 데이터가 정렬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쓰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지정한 이 범위 있죠? 이 범위의 그 데이터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옵션이요. 그리고 1이라는 이 옵션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합니다. 그때 정렬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때 0이라는 이 옵션을 쓰는데 이 0이라는 옵션은 찾을 값과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구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리고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을 때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옵션을 쓰는데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으면 앞에 이제 큰 값이 있고 가면 갈수록 이제 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때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리고 1이라는 옵션은 이제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 쓰는데 내가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데이터를 찾아주는 게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포인트다, 배점이다, 상금이다 하고 요 제목들을 이제 구해놨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포인트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배점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상금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줄 건데 지금 이 제목이 정렬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죠? 내림차순도 아니고 오름차순도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을 써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포인트라고 여기 이제 구해놓은 거 있죠? 지금 요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렇게 써서 내가 라이트 함수를 구한 거 있다. 그걸 이제 찾아라.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때 이제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그걸로 찾아라 라고 해서 지금처럼 옵션을 0, 0으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포인트라는 그 세 글자는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했을 때 두 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2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이제 채우기 핸들로 이제 문제를 풀려면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죠. 지금 요만큼씩은 아까 우리가 채우기 핸들 했을 때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요 범위는 무조건 이 범위죠.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해도 그 배점이라는 그 글씨를 이만큼에서 찾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상금을 이 범위에서만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엔터요. 엔터 누르고 옆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2다, 3이다, 4다 그렇게 이제 구해졌다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썼을 때 앞에 얘랑 얘는 다 똑같다 그랬죠? 열 번호만 2, 3, 4 이렇게 이제 변한다 그랬어요. 지금 방금 우리가 구한 2, 3, 4 이게 열 번호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vlookup 함수 썼던 거 그거 이제 복사를 해놨죠? 그거 이제 복사해 놨으니까 지금 우리가 썼던 요 매치 함수를 우리가 열 번호 쓰는 그 위치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에다가 우리가 붙여넣기 한번 해줄게요. 붙여넣기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vlookup 함수 아까 썼던 게 나왔어요. 나오면 이 열 번호 2라고 제가 아까 썼었죠. 그거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그 뒤에 가로도 지우고 그 열 번호 대신 매치 함수 얘를 이제 쓸 거예요. 써놓고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10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하면 이제 결과값이 또 이상하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냐? 우리가 지금 아까 매치 함수 쓸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라이트 함수랑 우리 렌이라는 함수에서 F15번 그 셀을 찍어줬죠. 그거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 좀 해보자고요. 자, 일단 여기는 지울게요. 지워놓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지금 얘를 가지고 해야죠. 내가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얘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채우기를 하게 되면 얘로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할 때는 원래 열 머리글이 바뀌는데 열 머리글은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제 얘를 가지고 해줘야죠. 그리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얘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F15번 요거는 우리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은 바뀌게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vlookup에서 B의 16번 셀, 요 셀 요거 이제 찍은 거 있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1위 가지고 물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제 6위를 가지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2위를 가지고 물어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행 번호가 그냥 바뀌게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 이제 첫 번째 칸만 계산할 게 아니라 그 오른쪽으로도 이제 채우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머리글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얘는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1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칸 거를 세 번째 칸 거를 계산할 때도 1위를 가지고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 B의 16번은 우리가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은 변하지 않게 행 번호는 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결값이 정상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식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가 썼던 요 식 있죠?
요 식을 봤을 때 우리 얘가 이제 찾을 값이고 얘가 이제 참조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범위였어요. 얘가 이제 찾을 값이고 얘가 이제 참조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범위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각각 이제 계산할 때는 열 번호가 이렇게 이제 변한다 그랬어요. 그 열 번호를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준 겁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 제목과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그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라는 글씨만, 그리고 배점이라는 두 글자만, 상금이라는 그 두 글자만 꺼내오기 위해서 우리가 라이트라는 함수와 렌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포인트다, 배점이다, 상금이다 요 글씨들만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렌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곳에 이제 글자수, 이곳의 글자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줬고, 포인트다, 배점이다, 상금이다 그 앞에 1부터 시작해서 여기 사이뜨기까지 1부터 시작해서 공백까지 전부 다 이제 4글자씩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글자수에서 우리 4만큼 빼라. 그러면 나머지 이제 3글자다, 2글자다 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에서 그 개수만큼 오른쪽에서 꺼내라. 해서 오른쪽에서 3글자를 꺼내오고 오른쪽에 2글자를 꺼내오고 오른쪽에서 2글자를 꺼내와서 포인트, 배점, 상금 그 글씨들만 그렇게 이제 추출을 했다고요. 그렇게 이제 추출해 놓고 그 글씨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죠. 해서 요 매치라는 요 함수가 우리가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열 번호에 해당하는 그 값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문제 4번이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선수명이라는 게 있고 배점 합계가 있대요. 선수명은 지금 우리 A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점 합계가 우리 I열에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 J16번부터 J23번 그 영역에다가 진출 여부를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진출 여부를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진출 합계는 이제 어떻게 표시하냐? 배점 합계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기준해서 순위를 이제 구하래요. 그 순위가 4등 이내인 그 경우에는 선수명의 두 번째 그 글자를 별표로 대치를 한 후에 순위를 이제 결합해서 표시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하래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선수명이 이상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그때 순위가 만약에 1등이라면 그때 이상철 이 이름에서 두 번째 그 글자요. 두 번째 글자 그거를 이제 별표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그 뒤에 1등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순위를 먼저 구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이제 랭크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랭크가 나왔죠. 해서 랭크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찍어주고요. 그 뒤에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맨 뒤에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인수가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에서 이제 랭크라는 그 함수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지만 우리 랭크라는 그 함수가 있고 그리고 랭크.eq라는 그 함수도 있습니다. 이 랭크라는 그 함수와 랭크 EQ는 똑같은 함수예요. 그때 맨 뒤에 보면 이제 옵션을 이제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것도 똑같아요. 옵션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0을 쓰거나 아니면 0 이외의 값이요. 0 이외의 값을 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0이라는 그 값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고요. 0 이외의 값이다 라고 하게 되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10도 된다고요. 왜? 그 값들이 전부 다 0 이외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옵션을 외울 때 0을 쓰거나 아니면 0 이외의 값을 쓴다. 이렇게 이제 외워버리면 나중에 함수를 쓸 때 0 이외의 값이 뭐였지? 그게 이제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0 또는 1을 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라고요. 왜? 1이라는 그 값도 0 이외의 값이니까.
그냥 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 쓴다. 그렇게 외우면 좀 더 쉽게 이제 기억할 수 있겠죠. 헷갈릴 게 없잖아요. 근데 이 0이라는 그 옵션은 우리 순위를 구해줄 때 그때 이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주고요. 1이라는 이 옵션 0 이외의 값을 쓰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이제 구해줍니다. 그러면 순위를 구해주는데 내림차순으로 구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림차순 그러면 이제 내리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내리막길이라는 그 길은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해서 시작하는 그 지점이 높은 곳이에요. 해서 얘는 이제 큰 수를 이제 1등으로 만들어 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오르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오르막길이란 그 길은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해서 시작하는 그 지점이 낮은 곳이에요. 해서 얘는 이제 작은 수가 이제 1등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겁니다. 해서 큰 숫자를 1등으로 할래? 작은 숫자를 이제 1등으로 할래?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게 우리 옵션이요. 우리가 지금처럼 뭔가 이제 시험을 보거나 이런 이제 배점 같은 경우에 점수잖아요. 이런 점수를 가지고 있을 때 점수는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1등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이런 선수들이 달리기 시합이 됐든 수영 시합이 됐든 그런 시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합을 하고 나면 각각 사람들마다 이제 초기록이 나오겠죠. 그 초기록은 낮으면 낮을수록 1등이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옵션을 이용해서 작은 숫자가 이제 1등으로 되게 해달라. 이런 이제 옵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제 배점의 합계니까 우리 높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조금 이따 이제 랭크라는 그 함수를 쓸 때 우리 옵션은 생략하고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순위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랭크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 인수요. 나는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순위를 구할 거니까 첫 번째 사람의 이 배점의 합계요. 이 배점의 합계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옵션은 생략하고 쓴다고 했죠. 해서 그 뒤에다가 그냥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가 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거요. 이렇게 써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1등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체육인들을 쭉쭉쭉 하면 이제 결과값이 싹 다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얘도 1등이고 얘도 1등이래요. 점수가 똑같으니까 둘 다 1등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31점도 1등이고 29점도 1등이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게 나오냐? 여기서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따져줘야죠. 나는 첫 번째 사람의 이제 순위를 구할 때는 첫 번째 이 배점의 합계가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 30점이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세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할 때는 33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네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29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때 이 배점의 합계 얘를 찍은 거는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전체 범위 잡은 거요. 내가 지금 범위를 요만큼을 잡았는데 첫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할 때는 33점이 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 사람 거는 3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세 번째 사람 거는 33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이 범위는 우리가 이제 F4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1등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순위가 계산이 돼서 전부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33점 동점이죠. 동점이니까 이제 1등 하고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31점이 있는데 이 31점은 3등이래요. 3등이 맞죠? 왜? 동순위가 나왔으니까. 동순위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이제 3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0점이 4등이 된 거 그리고 29점이 5등 그리고 29점이 또 있으니까 또 똑같이 5등이요. 그 다음 순위가 이제 6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5등 이렇게 이제 동순위가 나왔기 때문에 28점이 이제 7등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27점은 이제 8등이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순위를 다 구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선수명이 있을 때 이 선수명 두 번째 이 글자를 이렇게 이제 별표로 바꾸고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랭크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잘라내기 해 놓고 그러면 우리가 선수명을 지금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을 때 두 번째 위치의 그 글자를 우리가 별표로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표시 예를 봤을 때 이제 순위는 다 구했고 그때 선수명이 만약에 이상철 요 사람의 이제 이름이 있을 때 그때 이 두 번째 위치의 그 글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 문제를 봤을 때 리플레이스 함수 요거 이제 쓰래요. 그러면 리플레이스 요 이제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리플레이스라는 요 함수는 이제 문자열을 치환해주는 그 함수인데 맨 앞에다가 내가 텍스트 1을 만약에 쓰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시작 위치를 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개수를 지정해주고 맨 뒤에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 2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그때 텍스트 1번이 있을 때 이 텍스트 1번에서 시작 위치부터 시작해서 이 개수만큼 얘로 이제 치환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리플레이스 요 이제 함수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랭크 함수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리플레이스 하고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함수 써주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사람 선수명을 가지고 있다. 이 선수명에서 몇 번째 글자부터 우리 두 번째 요 위치의 그 글자를 별표로 바꿀 거니까 두 번째 이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별표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시작 위치를 이제 2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개수요. 개수를 이제 1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두 번째 이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뭘로 바꿔달라? 우리 별표로 바꿔달라. 별표를 집어넣을 때 우리 특수문자 집어넣을 때는 한글에서 자음 누르고 한자키를 눌러주면 되죠. 근데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런 특수 문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우리 미음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특수 문자가 뜨는데 까만색 별표가 지금 요 위치에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A의 16번 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요. 그 데이터가 이상철 이렇게 이제 세 글자가 들어있는데 그때 두 번째 그 위치요. 두 번째 그 위치 그러면 요 위치가 되겠죠. 요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를 한 글자를 그러면 상이라는 요 한 글자요. 요 상이라는 요 한 글자를 어떤 걸로 치환해라? 우리 별표 요걸로 이제 치환해달라. 그렇게요. 이렇게 이제 식 쓰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땡철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 선수명에 우리 이제 두 번째 그 위치의 글자가 싹 다 별표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만큼 이제 출력이 된 거고 그 뒤에 1이라는 이 값은 순위죠. 우리가 아까 순위 다 구해놨으니까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이어서 앰퍼센트 연산자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컨트롤 V요. 그러면 순위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순위를 출력해주고 맨 뒤에 등이라는 그 글자도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해주면 되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쌍따옴표를 묶어서 등하고 직접 한글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땡철 우리 1등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각각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이제 별표가 들어가서 표시가 되고 각각 순위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다음에 등이라는 그 글자가 맨 뒤에 이렇게 이제 붙었죠. 우리 배점의 합계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했을 때 그 순위가 4등 이내인 그 경우에는 표시의 예와 같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공백으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는 1, 2, 3, 4등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리고 나머지 등수는 공백으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4등 이내야? 그걸 이제 물어보면 되니까 이제 2%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식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조건 물어볼 거예요. 조건은 뭐다? 4등 이내야? 그거 이제 물어보면 돼요. 아까 우리가 순위 구했던 그 식을 복사를 해놨으니까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랭크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내가 지금 구한 그 순위가 있다. 그 순위가 1, 2, 3, 4등이야? 4등 이내야?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 4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내가 순위를 구했을 때 4보다 작다. 그 얘기는 1등, 2등, 3등을 보고 얘기하고 같다라는 기호까지 있으니까 4등 이내인 그 데이터를 이제 구해줄 거예요. 내가 구한 그 순위가 4등 이내이면 리플레이스 함수 요걸 이제 이용해서 지금 이 값들 내가 아까 구했던 그 값들을 그대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으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우리 맨 뒤에서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1등이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1등일 때, 1등일 때, 그 다음에 이제 3등일 때, 4등일 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나머지 등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빈 공백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어요.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랭크라는 그 함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순위를 구해줬죠. 여기서 이제 순위 구하고 여기도 이제 순위를 구해줬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참일 때 요만큼이 이제 거짓일 때요. 그래서 내가 순위를 구했는데 그 순위가 4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게 4등 이내야? 그렇게 물어본 거고 4등 이내일 때는 지금 요만큼씩에서 쓴 거 그거 그대로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을 출력해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replace 함수를 이용해서 이름에서 두 번째 그 글자를 별표로 대체해달라. 그거 이제 쓴 거죠. 그러면 이땡철하고 요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 뒤에 이어서 뭘 출력해라? 등수를 출력해라. 등수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등이라는 그 글자를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표시의 예처럼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도록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는 랭크라는 그 함수가 나왔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 얘가 이제 함수명이 바뀌어서 랭크 EQ로 나올 수도 있어요. 랭크 EQ로 나와도 우리는 똑같아요. 그냥 함수명만 바꿔주면 돼요. 여기다가 랭크 뒤에다가 랭크.EQ하고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 뒤에 또 랭크 함수 쓴 거 있죠? 그 뒤에 가서 또 랭크.EQ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요. 엔터 누르고 또 똑같이 채우기를 해주면 결과값은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랭크 EQ라는 그 함수로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썼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랑 비교했을 때 바뀐 거는 함수 이름만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수정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랭크 함수를 이용해라. 랭크 EQ를 이용해라. 그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그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fn 그래프라는 거를 작성하래요. 작성해서 표 1번에 H4에서 H23번 그 영역에 그래프를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이 영역에다가 그래프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요 fn 그래프라는 그 사용자 정의 함수는 순위랑 인원수 이 두 가지를 인수로 받아서 그래프를 계산하는 함수다. 그렇게 나왔어요. 해서 지금 여기 퍼블릭 펑션에 보게 되면 fn 그래프다라고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 그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뒤에 순위하고 우리 인원수 요 두 가지를 이제 인수로 받는다 그랬죠. 해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때 순위는 이제 1회전 그 순위이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회전 순위는 지금 이곳에 각각 사람들마다 1회전 순위가 다 구해져 있죠. 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인원수라는 거는 선수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그 전체 인원수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 인원수를 집어넣어라 그 얘기죠. 그러면 선수명이 지금 A열에 있으니까 지금 이 A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체 인원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count A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함수를 이용해라 그 얘기는 우리의 엑셀에서 직접 입력하라는 그 얘기요.
그럼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함수 식을 쓸 때 그때 는이라고 쓰고 그냥 count A라고 쓰고 우리가 그냥 선수명들만 쭉 전체 범위만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8명이다. 그렇게 해서 전체 인원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계산하라는 그 얘기예요. 문제에서 count A라는 그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엑셀에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직접 해서 인원수가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래프는 인원수에서 인원수 8명 아까 구했죠. 거기서 이제 순위를 뺀 만큼 까만색 동그라미 얘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하래요. 인원수가 총 8명인데 그때 순위가 만약에 1등이라면 이렇게 까만색 이 동그라미를 7개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포문을 사용해라. 이 포문은 우리 비주얼 베이직의 포문이죠. 포문을 이용해서 이 동그라미 이 까만색 동그라미가 반복해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러 들어가자고요.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Alt하고 F11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 때는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모듈 얘를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모듈을 추가시켜서 작성해 주면 되겠죠. 해서 삽입의 모듈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코드를 쓸 수 있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문제 제시한 요 퍼블릭 펑션 요거부터 똑같이 이제 입력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퍼블릭 펑션 이렇게 써주고 fn 그래프요. fn 그래프 가로 열어주고 순위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인원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end 펑션은 이제 자동으로 뜹니다. 그때 지금 포문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는데 우리 이제 포문의 기본 형식 잠깐 살펴볼게요. 자, 우리 for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반복 변수명을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는이라고 쓰고 앞에다가 이제 시작할 값이요. 시작하는 그 값을 써주고 to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최종값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 반복 변수가 몇부터 시작해서 몇까지 그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때 증가값을 내가 만약에 주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스텝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텝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 우리 증가값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실행문을 이제 쭉쭉쭉 작성해 주고요. 그리고 실행문을 다 썼다. 그러면 맨 밑에서 우리 next 반복 변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반복 변수로 만약에 i를 썼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우리 반복 변수 여기도 당연히 i를 써줘야 되겠죠. 해서 이 반복 변수와 이 반복 변수는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여기는 변수명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i를 썼지만 A를 써도 되고요. B를 써도 되고 C를 써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변수명은 어떤 걸로 써라. 그렇게 이제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아무거나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값을 만약에 내가 1로 하고 최종값을 만약에 1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증가값을 내가 주겠다 그랬을 때는 이 뒤에다가 스텝하고 만약에 2하고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쓰게 되면 요 i라는 그 반복 변수는 맨 처음에 이제 1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 실행문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next를 만나면 다시 포문으로 다시 올라가고 그때 증가값을 이제 비교해 줘요. 증가값을 보니까 2로 돼 있죠. i가 맨 처음에 1을 가지고 있다가 2가 증가되면 이제 3이 되겠죠. 3이 되고 그때 최종값을 비교해 보면 최종값은 10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최종값보다 작으니까 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실행문을 또 반복 실행해 줘요. 그리고 next i를 만나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 스텝 2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이 i라는 그 반복 변수는 3이었다가 이제 5라는 그 값을 가져요. 그리고 실행문을 또 반복 실행해주고 next i를 만나면 또다시 반복하러 또 올라가겠죠.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서 스텝 2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5에서 이제 2 증가해서 7이 된다고요. 그래서 또 실행문 얘를 이제 또 반복 실행해주고 그리고 next i를 만나서 또다시 포문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스텝 2가 있으니까 우리 i의 값은 이제 7이었다가 9가 돼요.
9가 됐을 때 최종값을 비교해보면 10보다 작죠? 작으니까 또 반복하러 안으로 들어가서 또 실행문 얘를 또 실행해 줄 거예요. 그리고 next i를 만나서 또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 step 2 얘를 만나서 반복 변수 i는 이제 11이라는 그 값을 갖습니다. 그때 최종값을 비교해보면 10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11이 됐죠? 11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이제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11이 되는 순간 이 안으로 못 들어가고 next i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간다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end 펑션 얘를 이제 만나서 이제 이 코드가 이제 종료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스텝 2 얘를 이제 내가 생략하고 쓰게 되면 그때 이제 증가값은 자동으로 이제 1이에요. 1. 생략하면 1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실행시키게 되면 이 실행문은 총 10번 반복 실행될 거예요. 왜? i가 맨 처음에 이제 1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했으니까 1일 때 얘가 이제 실행이 되고 2일 때도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3일 때도 실행이 될 거고 4일 때도 실행이 될 거고 5일 때도 6일 때도 쭉쭉쭉 해서 10까지 이 실행문을 이제 실행을 해 줄 거고 i의 값이 이제 11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이 실행문을 실행시킬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왜? 최종값이 10이니까 10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11이 되는 순간 이 next i 요 밑으로 이제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시작값에서 최종값이 될 때까지 증가값만큼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 실행해 주는 게 우리 포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코드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문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데 포문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i라는 그 변수를 쓸게요. i라는 그 변수를 써서 자, i의 값은 이제 1부터 시작해서 2라고 써주고 인원수 빼기 순위한 만큼 순위를 뺀 만큼 이제 반복해달라 그렇게 해요. 인원수가 만약에 8이고 순위가 만약에 1등이라면 인원수에 이제 8이라는 그 값이 들어갈 거고 순위가 이제 1등일 때 앞에서 우리가 이제 i는 1이다 그렇게 써준 게 이제 초기 값이 되는 거고요. 2라고 쓰고 그 뒤에다 쓴 이만큼이 우리 이제 최종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8 빼기 1 하게 되면 이제 7하고 그렇게 나올 건데 i라는 그 반복 변수가 우리 이제 1부터 시작해서 7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총 7번 반복해 줍니다. 그때 왜 7번 반복해요? 요 까만색 동그라미를 7번 이제 표시해 줘야 되니까 7번 이제 반복이 되게 그렇게 이제 식을 써 준 거예요. 만약에 순위가 이제 2등이었다면 8에서 2를 빼게 되면 이제 6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2등일 때는 우리 이제 이 까만색 동그라미를 6번 이제 반복해서 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 반복문이 지금처럼 이렇게 반복이 되게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반복문이 끝나면 맨 밑에다가 next i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까만색 동그라미를 반복해서 이제 계속해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우리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이 fn그래프니까 fn그래프에다가 집어넣어라. 뭘 집어넣냐? 우리 기존에 있던 fn그래프가 있죠. 거기다가 이어서 뭘 출력해달라? 우리 까만색 동그라미요. 그래서 미음하고 한자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까만색 동그라미 찾아주면 됩니다. 맨 밑에 보기 변경이 있죠.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우리가 요 동그라미 까만색 동그라미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예를 들어서 가, 나, 다 그 세 글자를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라고 쓰고 중간에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앰퍼센트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다 하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주면 앞에 거 이어서 얘가 출력이 되고 또 이어서 얘가 출력이 되고 해서 이런 문자들을 연결시켜서 표시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가지고 있던 fn 그래프가 있다. 그것에다가 이 특수 문자를 이어서 표시해달라. 그거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코드를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는데 얘가 도대체 뭔지 그거 이제 잠깐 우리 디버깅 잠깐 해볼게요. 자, 우리 i라는 그 변수가 있죠. i라는 변수는 1부터 시작해서 인원수 빼기 순위한 만큼 반복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인원수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제 8명이고 만약에 순위가 지금 만약에 5등이라면 8 빼기 5에서 이제 요 값은 이제 3이 되겠죠. 그러면 1부터 3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요 사이에 있는 이 코드를 계속해서 반복 실행을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초기 값이 이제 1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i라는 그 변수는 이제 1이라는 그 값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fn 그래프는 fn 그래프 n% 우리 까만색 동그라미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얘는 이 뒤에서 계산한 그 결과값을 fn 그래프에다 집어넣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fn 그래프에는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요 동그라미를 이제 붙여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제 동그라미가 하나 붙겠죠. 그리고 next i 얘를 이제 그 밑에서 만날 거예요. 얘를 만나면 다시 포문으로 다시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면 얘는 이제 i는 일씩 증가가 되기 때문에 i가 맨 처음에 1이었다가 이제 2라는 그 값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코드를 이제 만납니다. 만나면 그때 fn 그래프에 원래 들어있던 그 값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리 이제 까만색 동그라미 요거 이제 출력해라. 그러면 fn 그래프에는 지금 까만색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겠죠. 그거 뒤에 이어서 까만색 동그라미 얘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이제 출력한 그 값을 fn 그래프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fn 그래프에는 지금 까만색 동그라미 두 개가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next i를 만나서 또다시 포문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때 i의 값은 이제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반복하러 들어가게 되면 fn 그래프는 fn 그래프 n% 동그라미 요거를 이제 만난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fn 그래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까만색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거 이어서 까만색 동그라미 표시해라. 그렇게 해주면 까만색 동그라미가 요 뒤에 하나 더 붙겠죠. 그렇게 이제 붙여놓고 그거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fn 그래프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fn 그래프에는 이렇게 이제 까만색 동그라미 요거 이제 3개가 이제 될 거예요. 그리고 next i를 만나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 i의 값은 또 1 증가해서 이제 4가 됩니다. 그때 최종값을 비교해보면 최종값이 지금 3까지라고 했죠. 4가 되는 순간 이 안에 이 포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4가 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반복 실행하지 않고 next i 요 밑으로 내려가서 end 펑션 얘를 만나고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원수가 8명이고 그때 순위가 5등이라면 요 까만색 동그라미가 3번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포문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드를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그때 요 위에서 하나 더 써야 돼요. 뭘 써야 되냐? 우리 이제 fn 그래프라는 곳이 있잖아요. fn 그래프라는 곳에 혹시나 이전에 표시했던 까만색 동그라미가 있든 아니면 다른 값이 뭔가가 들어있다면 그거 뒤에 이어서 까만색 동그라미가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fn 그래프에다가 우리 빈 공백을 넣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fn 그래프의 그 값을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시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까만색 동그라미를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시해라.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코드 쓸 건 다 썼어요. 그러면 엑셀로 되돌아가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여기서 엑셀 아이콘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엑셀로 되돌아오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그거 이제 불러오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칸부터 계산할 거니까 첫 번째 칸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함수마법사 얘를 이제 이용해주면 되겠죠. 함수마법사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함수마법사 대화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범주를 선택해라. 여기서 사용자 정의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에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순위는 어떤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나는 첫 번째 칸을 지금 계산할 거니까 첫 번째 사람의 1회전의 그 순위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인원수를 이제 찍어줘야 됩니다. 근데 인원수는 우리가 따로 가지고 있다 없다? 없더라. 지금 여기 문제를 봤을 때 인원수는 선수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때 우리 이제 count a라는 이 함수를 써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인원수 여기다가 count a라고 써주고 여기서 우리 이제 선수명들 요걸 이제 쭉 범위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count a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다 해줬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얘는 순위가 이제 1등이죠. 그리고 전체 인원수를 아까 구했을 때 8명이었어요. 해서 지금 여기 이제 동그라미 그 개수를 보면 총 7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또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왜 이상하게 나오냐? 지금 여기서 우리 count a라는 그 함수를 이용했죠. 그때 인원수를 구할 때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돼요.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이만큼에서 우리 인원수를 구해야 되고요. 세 번째 싸는 거를 계산할 때도 이만큼 범위에서 인원수를 구해줘야 돼요. 해서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더라. 해서 우리가 F4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요. 엔터 누르고 나서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얘는 이제 1등이니까 지금처럼 7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거고 얘는 6등이죠. 6등이니까 전체 인원수가 8명이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가 2개가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고 얘는 이제 2등이니까 8에서 2를 빼면 6이요. 해서 6개가 이렇게 이제 표시된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4등이죠. 해서 8에서 4를 빼서 우리 4개가 표시가 된 거고 얘는 이제 7등이니까 8 빼기 7에서 1개가 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8등이죠. 8등이니까 8 빼기 8하면 0이죠. 해서 동그라미가 1개도 표시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 보게 되면 5등하고 나왔죠. 8 빼기 5 해주면 이제 3이 나오니까 3개가 표시가 된 거고 얘는 이제 3등이니까 8 빼기 3하면 5 그렇게 해서 5개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썼던 그 코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우리 비주얼 베이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줄게요. 찍어주고 아까 제가 이거를 마지막에 추가를 시켰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안 쓸게요. 안 쓰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 엑셀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함수를 기존에 썼었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내가 지금 방금 코드 바꿨잖아요. 우리 초기값 그거 이제 우리 빈 공백을 집어넣어라 그거 이제 지웠는데 그걸 지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요. 우리 여기서 아무것도 이제 표시가 되면 안 되는데 여기에 0이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해서 우리 비주얼 베이직 이제 들어가서 그 코드 다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맨 처음에 이 fn 그래프에다가 빈 공백을 집어넣고 이 반복문을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엑셀로 다시 되돌아갈게요. 되돌아가서 다시 얘를 이제 더블 클릭했다가 다시 엔터를 누르면 우리가 방금 수정했던 그 코드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될 때 아까처럼 0으로 표시되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빈 공백으로 이렇게 이제 채워지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문제 풀 때 제가 이제 함수 형식 같은 거 막 정리해 드렸죠. 그런 거 아직까지 못 외운 거 있으면 그걸 먼저 외우세요. 외우고 나서 문제 풀어 보셔야 돼요. 외우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 문제 풀겠다. 그리고 엑셀에 딱 키면 잘 모르니까 또 뭘 보고 해요? 정답이나 해설을 보고 또 막 입력을 하겠죠. 그거는 타자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공부할 거니까 아직 못 외운 게 있으면 먼저 외우시라고요. 외우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셔야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5번 사용자 정의 함수 여기서도 우리 폼은 사용했었죠. 폼은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폼은 그 기본 형식부터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꼭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